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터널 속에서 통째로 증발해버린 유령 기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1년 7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부유한 상류층과 관료 등 승객 10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고급 관광 열차가 대대적인 환호 속에 출발했습니다. 기차는 수많은 구경꾼의 환호성을 받으며 약 1km 길이의 롬바르디아 산악 터널 안으로 완전히 진입했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반대편 출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과 군중들이 터널 내부를 철저하게 수색했으나 기차의 차체는 물론이고 석탄 그을음이나 충돌의 잔해 등 그 어떤 물리적인 흔적도 단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철제 기차가 밀폐된 터널 안에서 말 그대로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말만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오컬트 영화 속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이 사건은 지구 반대편 멕시코시티에서 70년 전 과거인 1840년대에 발견된 승객들의 기묘한 의학 기록과 행정 문서, 그리고 냉전 시기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철로 위를 무음으로 활주하던 유령 기차의 목격담과 결합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미스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상징이 되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공포에 질린 채 발견된 단 2명의 생존자가 남긴 증언, 터널 속에서 뿜어져 나온 진득한 안개가 기차를 삼켰다는 그 기괴한 폭로에 수많은 대중은 열광했고 급기야 현대의 공간 기하학 연출과 디지털 트래킹 기술까지 동원해가며 이 시공간 왜곡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은폐된 국가 기밀 문서와 사라진 과학자의 관측 일지까지 등장하니 이 정도면 진짜 시공간을 이동하는 유령 기차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이 정교한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왔던 이 거대한 집단 실종 사건의 실체가 완벽하게 기획되고 탈맥락화된 문학적 텍스트의 조작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못했던 자네티 유령 기차의 숨겨진 실체와 철저하게 삭제되었던 문헌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1911년 7월 14일 그날 터널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탈리아의 시대적 배경과 기차라는 문명이 가졌던 독특한 정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자네티 철도 회사는 새로 제작한 고급 관광 열차를 홍보하기 위해 매우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돈 많은 상류층 인사들과 철도청 관료들의 가족 등 쟁쟁한 인물 106명이 이 호화 열차에 탑승했죠. 예정된 노선은 로마를 출발해서 밀라노로 향하는 그야말로 이탈리아를 종단하는 환상적인 코스였습니다. 문제가 터진 곳은 에밀리아와 롬바르디아 경계에 있는 약 1km 길이의 산악 터널이었습니다. 당시 이 터널은 최첨단 토목 공학의 정수이자 가장 긴 터널로 칭송받던 구조물이었는데요. 터널 입구에는 역사적인 첫 통과를 지켜보려고 수많은 주민과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서는 샴페인이 터지고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지는 아주 화사한 분위기 속에서 열차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터널 안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반대편 출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과 경찰이 터널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안에는 기괴할 정도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기차는 물론이고 석탄 그을음이나 파편 같은 물리적인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멸 사건에서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실마리는 터널 입구 부근에서 정신을 완전히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단 2명의 승객뿐이었죠. 나중에 겨우 정신을 차린 이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차가 터널 입구에 가까워지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웅웅거림과 저주파 소음이 공기를 타고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터널 내부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극도로 밀도 높고 진득한 유백색 안개가 뿜어져 나와 열차의 맨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감싸며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두 사람은 기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객차 문 바깥으로 온몸을 던져 탈출했고 바닥에 부딪혀 정신을 잃기 직전 그 진득한 안개가 열차 전체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증언은 곧바로 대중에게 퍼졌고 나갈 곳이 없는 밀폐된 선형적 공간에서의 증발이라는 거대한 공간적 공포를 낳으며 시공간 왜곡 음모론이 완벽한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기차가 통째로 사라진 정황만으로도 당시 이탈리아 사회는 발칵 뒤집혔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을 넘어 다차원 시공간 왜곡의 결정적 텍스트로 격상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차가 사라진 시점보다 훨씬 앞선 과거의 고문서와 행정 기록들 속에서 이 자네티 기차와 승객들로 추정되는 기묘한 흔적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기차가 사라지고 약 15년이 지난 1926년 실종자 중 한 명의 친척이 가문의 소장품과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조사하던 중에 아주 기이한 기록을 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탈리아 모데나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던 중세시대의 연대기 문서였는데요. 사지노 가문의 카사 솔레아 아카이브에 소장된 이 100년 전 연대기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세계의 철제 마차를 이끄는 거대한 사탄의 철마가 나타났다는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철마에서 내린 3명의 악마 대리인들은 얼굴에 수염이 전혀 없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검은 옷을 입은 채 수도원의 문을 거칠게 두드려대며 진입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결국 성모 마리아의 가호와 견고한 문빗장 덕분에 악마들이 수도원을 침탈하지 못하고 서서히 사라졌다는 서술로 끝이 납니다. 철도나 증기기관차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중세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1911년의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검은 증기기관차와 호화객차 3량, 그리고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장을 입은 현대적 승객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군대로 보였을 거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시간의 균열을 넘어 평행선처럼 엮여버린 이 중세의 기록은 대중에게 과거로 간 기차라는 신비로운 충격을 주었고 시공간 전이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행정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진짜 차원 이동이 역사적 아카이브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보였던 셈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문서의 정교함에 완벽하게 압도당했고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유령 기차의 실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중세 연대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지구 반대편 멕시코시티에서 또 하나 발견됩니다. 대중이 이 미스터리를 절대 깰 수 없는 팩트라고 믿게 만든 결정적인 기록물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1911년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1840년대의 어느 날 멕시코시티 한 병원의 극심한 선망과 인지 혼란을 겪는 이탈리아인 104명이 단체로 이송되어 현지 당국에 수용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스페인어는 전혀 못하고 오직 이탈리아어만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로마에서 자네티 기차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만을 반복했죠. 게다가 환자 중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은재, 담배 케이스에는 그들의 시대에서는 미래의 연도인 1907이라는 숫자가 명확히 각인되어 있었고 이 케이스가 멕시코 국립박물관 아카이브에 보관되었다는 정교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집니다. 철도망이 본격적으로 부설되기도 전인 1840년대에 미래의 의복을 입은 이탈리아인 104명이 단체로 대서양을 건너 고원에 출몰했다는 이 기록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관계의 물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있던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모순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식적인 행정 검증을 조금만 적용해봐도 이 정교한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당시 멕시코시티 국립병원의 공식 행정 아카이브와 의학계 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호세 사크시노라는 박사의 실존 여부는 물론이고 104명의 이탈리아인이 집단 수용되었다는 행정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한 공백 상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철도조차 없던 시대에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미래의 옷을 입고 수도 한복판에 나타나 집단 광증을 보였다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 문서나 지역 언론 보도에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행정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멕시코 의학 기록이라는 것은 미스터리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과 위조된 수치를 엮어 만든 전형적인 구조적 팩트 조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대중은 은재 담배 케이스라는 구체적인 유물과 104명이라는 정교한 숫자가 주는 아카이브의 착시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셈인데요. 진실을 증명한다던 행정문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네티 기차의 시공간 여행 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냉전 시기 소련의 변두리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로 확장이 되면서 한층 더 정교하고 거대한 미스터리망을 형성합니다. 현실의 목격담과 언론 보도가 결합한 파트인데요. 첫 번째 정황은 1955년 10월 크림반도의 발라클라바 인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됩니다. 당시 철도 신호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오트르 우스티멘코라는 인물이 야간 근무 중에 철로가 전혀 부설되어 있지 않은 산기슭을 무음으로 매끄럽게 활주하는 구식 증기 기관차와 세량의 객차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아주 굳게 닫힌 채 공중에 떠서 유령처럼 이동하던 이 열차는 기묘하게도 그해 소련 당국에 의해 철거되었던 옛 이탈리아 군인 묘지 유적 부근을 지나쳤죠. 근대 문명의 유산이 냉전의 장막 뒤에서 유령처럼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파동은 1992년 8월 12일자 우크라이나의 지역 신문인 글로리아 디 세바스토폴에 우크라이나 도로 위에 유령 기차라는 기사가 공식 보도되면서 구소련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자발리치 건널목 근무원인 엘레나 체브레치가 운전사도 승객도 없는 텅 빈 유령 열차를 반복적으로 관측했고 이 열차가 주변의 야생 가축을 치고 지나가는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보였다는 매우 상세하고 충격적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 사나이 비정상 현상 연구위원회 의장이었던 바실리 레샤티 박사가 직접 자발리치 건널목으로 출장을 와서 이 기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 유령 기차가 1911년에 실종되었던 자네티 열차이며 시공간의 균열에 갇힌 채 지구의 자기장 노선을 매개로 무한히 표류하고 있다는 매우 학술적이고 거대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25일 저녁 레샤티 박사는 마침내 건널목에 서행하며 나타난 유령 기차와 직접 조우했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움직이는 열차의 발판을 붙잡은 채 객차 내부로 몸을 던져 무단 탑승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그가 탑승하자마자 열차는 다시 연기처럼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레샤티 박사는 그날 이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영구히 실종 처리되는 참사로 이어지게 되죠. 승강장에는 그가 남긴 관측 일지와 필기 노트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과학자의 이름 그리고 실제 신문이 공식 보도 타이틀까지 제시되니 시청자 여러분도 이건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의 증거물이자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과연 이 냉전기 소련의 행정망을 뒤흔든 유령 기차 파동과 사라진 과학자의 기록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정교한 미스터리 시스템이 어떻게 탈맥락화되어 대중의 눈을 속였는지 그 거대한 왜곡의 실체를
바로 다음 파트에서 완벽하게 폭격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거대하고 정교한 유령 기차 미스터리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숨겨진 팩트 폭격을 날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연대기, 멕시코의 의학 문서, 그리고 소련 과학자의 실종 기록까지 이 완벽해 보이던 인과관계의 사슬은 역사적 저널리즘 아카이브와 문헌학적 검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순간 아주 허망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국가철도 박물관과 국립행정문서보관소의 공식 기록 어디를 봐도 자네티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철도 회사나 관광대행업체의 등록 사실은 전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대 최고 부유층과 관료 100여 명이 도심 근교 터널에서 일시에 증발했다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1911년 당시에 이탈리아와 유럽의 유력 일간지에 단 한 줄이 보도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건 저널리즘 역사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속인 이 거대한 현대적 전설의 진짜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의 시작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저명한 군사 역사학자이자 공상과학 소설가인 니콜라이 체르카신이 문학적 텍스트에서 탄생한 허구였습니다. 체르카신은 군사적 고증과 오컬트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서사 기법에 아주 탁월한 작가였는데요. 그는 1980년대 후반 러시아의 대문호인 니콜라이 고골의 두개골 도굴 의혹 사건에 영감을 받아 시간의 미궁 속 유령 기차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소설 속 설정에 따르면 고골에 도굴된 두개골을 비밀리에 운송하던 이탈리아 기차가 터널 안에서 유골이 가진 강력한 영적 중력 에너지 왜곡으로 인해 시공간의 균열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철저하게 창작된 과학 소설이었습니다. 문제는 냉전 종식 직후 소련 사회 전반을 휩쓸었던 지독한 오컬트주의 열풍과 만나면서 발생합니다. 자극적인 미스터리를 찾아 헤매던 타블로이드 매체들이 이 소설 속의 허구적 등장인물인 바실리 레샤티나 피오트르 우스티멘코를 실존 인물로 둔갑시켜 신문에 싣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역 신문이었던 슬라바 세바스토폴야가 이 소설의 설정들을 실제 초자연 현상 학회의 보도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허구의 소설이 활자 매체의 공신력을 획득하는 최악의 시스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보급과 초기 디지털 포럼의 번역가들이 소설이라는 출처 표기를 완전히 거세한 채 텍스트를 무단으로 유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실제 행정 기록물로 완벽히 각인되는 인지 편향의 악순환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네티 유령 기차는 다차원 이동의 증거가 아니라 소설의 한 구절이 미디어의 상업적 탈맥락화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에코챔버 효과를 거치며 가짜 뉴스가 진짜 역사로 둔갑해버린 현대 미디어 시스템이 낳은 참사였던 셈입니다. 결국 자네티 기차 증발 사건에 대한 엄밀한 문헌 검증의 결과는 아주 명백합니다. 본 사건은 시공간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냉전기 우크라이나 작가의 공상과학 소설이 미디어의 상업적 조작을 거치며 사실로 오인된 현대적 도시 전설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죠. 하지만 이 전설이 지속적으로 복원되는 현상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던집니다. 기차는 정해진 궤도와 시간표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마주한 규격화되고 통제된 일상의 표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따라서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진득한 안개 속 미지의 공간으로 증발했다는 허구의 서사는 통제 가능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초월적 차원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무의식적 도피주의와 탈궤도적 열망을 대변하는 문화적 환영인 셈입니다. 터널 속으로 사라진 자네티 기차와 70년 전 과거에서 발견된 승객들의 기묘한 행정 기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